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를 풀고 있고요. 자, 세 번째 테마인 시행자 지정 파트로 오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시행하는지, 시행자를 누가 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시행자 지정도 이게 시험 문제에서 수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문제씩 잘라서 두 파트로 나눠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자, 시행자 번호 6번 시행자죠. 이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조합은 이제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맞고요. 정관이란 4규를 만들어서 이게 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정관이란 4규를 만들고 지정권자한테 일단 설립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설립인가 받은 후 30일에 등기까지 했을 때 조합이 성립되는데 일단은 설립인가 받는 거 맞습니다. 자, 지정권자한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한테 가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죠. 두 번째 지문 2번. 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은 자, 간단한 변경상 주소의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인가 안 받고 자, 이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변경 신고. 자, 이 지문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하고 조합의 업무를 공고할 때 그 공고 방법의 변경, 외부로 공고할 때 공고 방법 변경,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 하나, 공고 방법 변경은 이거는 변경 신고 사항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지문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3번 지문. 조합의 임원이면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그 조합장 이사 감사는 다른 조합 그 조합 내에서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다른 조합에 와서도 또 임원 같은 것들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으로 조합의 임원은 자, 그 조합 내에서 다른 임원을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다른 조합에 와서도 겸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조합은 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지정권자한테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인 시행자가 어떤 업무를 하다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자,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 같은 것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한테 가서. 정답을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2번이 지금 옳은 거, 틀린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 조금 이론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다르게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는데 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정관 같은 내규를 만들고 기타 서류를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인가 후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자,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억합니다. 자,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은 간단한 사항이니까 지정권자한테 변경 신고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경 신고 사항이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자, 전체 환지 방식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 자,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2분의 2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되고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는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따 보십시오. 자, 이 동의 요건을 맞춰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자,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이 설립이 끝나면 이제 조합원이 누군지 파악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모두 조합원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 반대한 사람도 모두 강제 조합원 자격을 갖기 때문에 그냥 토지 소유자면 모두 다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를 낼 때 도시개발구역 내 조합원은 자, 토지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의를 했든 반대했든 강제적으로 조합원 지위는 생기는 겁니다. 자, 조합원은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을 총회 가서 이렇게 투표권 행사할 때 자, 땅을 뭐 100평 가진 사람이든 땅을 1000평 가진 사람이든 평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정관이 정한 운영 경비 같은 것들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의 임원은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조합장, 이사, 감사.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선출합니다. 자, 이제 외부인으로 뽑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 내에서 다른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다른 조합에 가서도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자, 조합의 임원은 여기 결격 사유들이 쭉 있죠. 자, 결격 사유는 제가 조합장 이사 감사를 하다가 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또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해당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걸 조합원 자격 상실로 그러시면 안 돼요.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 자격 상실에 관련된 여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지금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1년만 지난 자 그러면 임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고 나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또 2년간 반성하라고 결격 사유를 주고 있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의 임원 같은 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고 나서 1년 지난 자 이렇게 하면 조합 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 되고 나면 요 뒤에 2년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복권만 딱 되고 나면 바로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이 파산에 대한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경제적 활동 같은 것들을 제약당하다가 복권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복권이 되자마자 바로 임원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디귿번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을 잘 넣어서 자, 더 중요한 거는 임원 결격사 유장되면 다음 날부터 자격 상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보면 정비법상 임원은 결격사유자로 해당이 되면 또는 판명이 되면 즉시 자격 상실인데 도시계획법에서는 다음 날로 자격 상실 그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자,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평상시 대표하다가 조합장 이사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어떤 소송이라든가 계약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 문제가 또 나왔죠. 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자,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면적에 자, 우리 해석상 이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사업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 도시개발구역원의 전체 면적에 자,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또는 틀렸네요. 또는 이거 압니다와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 면적 계산할 때 여기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또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자, 동의를 취득한 사람은 그 앞사람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고 그 다음에 승계를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일단은 앞사람 지위를 승계해서 자, 동의를 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취득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자, 철회할 수 없다고 그러시면 틀립니다. 자, 승계한 사람도 또 승계 취득을 한 사람이 자, 마음이 바뀌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다 틀렸어요. 자, 보시면 조합원은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기 때문에 비례한 의결권 그러시면 틀리고요. 자, 대의원은 자, 대의원회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개발계획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임원이겠죠. 의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니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된다. 자, 이 5번 지문이 맞겠네요. 자, 5번 지문을 만지보도록 봐야 되겠습니다. 4번, 5번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대의원회가,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건 총회고, 자, 총회를 매번 소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대의원회가 대행을 못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개발계획 변경 말고도 4가지가 더 있으니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요거는 4번 질문처럼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없습니다. 자, 옳은 건 지금 4번이죠. 조합의 감사는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니까 5번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대의원회가
자, 총회 그 의결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다음 사항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암기하실 때 임정환 합계 이렇게 배우는 건데 자, 임원 선임, 정관의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정환, 그다음에 합계, 합병, 개발 계획. 자, 요 5가지 항목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정관 변경,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환지 계획은 나중에 환지의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이게 금전적인 돈 문제랑 관련됩니다.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같은 것들은 대의원회가 결정할 수 없다. 총회에서만 의결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개발계획 뒤에 만드는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사 같은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행할 수 없다 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고, 자,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도 대행할 수 있고, 자, 청산금 교부가 다 끝난 다음에 조합의 마무리 업무인 그런 해산 업무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합병 해산은 대행할 수 없지만 청산금의 징수기부가 다 끝나고 조합을 해산하는 그런 마무리 업무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일단은 임정환 합계, 자, 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 그 다음에 합계, 합병과 해산할 때 그 다음에 여기 개발계획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임정환 합계라고 해서, 자,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거 5가지를 좀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2문자로 한번 외워보시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가 있죠. 또 시행자가 또 잘못하면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 착수를 못했을 때,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A타입에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 안에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맞고요. 자,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맞죠? 자,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이 6개월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죠. 자, 3번이 틀렸네요. 시행자 부도,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 취소. 자, 시행자가 잘못하면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 취소가 되면 시행자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조금 보충 설명 드려볼게요. 자,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이 3번, 4번은 이거는 바꿀 사항이 아니에요. 시행자 부도 파산,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의 인가 취소는 시행자한테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고,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로 안 들어갔을 때, 자, 2번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 우리 공부하실 때 2년하고 1년짜리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빠른 겁니까? 1년짜리가 더 시기적으로 더 빠른 거죠. 자, 사업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 잠깐 보시면요.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 절차상에서 A타입입니다. A타입. 자, A타입이면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고시하죠. 자, 시행자와 시행 방식 같은 것들을 정해서 요 개발 계획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먼저 고시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내려갑니다. 2번. 자, 여기는 기간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내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가 변경되고, 실시계획이 인가고시가 나왔으면 또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공사 착수 안 하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그때 또 시행자가 변경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분홍색 표시는 뭐냐면 이거는 해제입니다. 해제. 하얀색 1년, 자, 하얀색 2년짜리는 1년 이후에, 자, 1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다음 날에 시행자 변경, 2년 되는 내 착수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 변경인데, 이 분홍색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가 되는 거니까 이 A타입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글씨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2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여기 3번 지문이 이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로 보시고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자 변경은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요 내용들을 기억을 하십시오.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자, 4번 문제. 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임원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되는 거죠. 자,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1번 집은 맞습니다. 자, 이사는 조합장을 겸직할 수 없죠. 같은 조합 내에서. 자, 맞고요. 3번. 자, 감사의 선임은 자, 임원의 선임이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결정하지 못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조합장이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하고 이사회 개최하면 의장이 되는 거 맞습니다. 조합장의 권한이 이렇게 의장이 되는 것들 맞고요. 자, 이사나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과 조합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앞에서 우리 보신 내용이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5번 문제.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우리 12명 시행자 후보 중에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기억나시죠?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처음 나온 지문인데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 업무인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설 건설 사업을 지방공사한테 위탁해서 사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나 공원이나 항만 같은 공공설 건설할 때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떤 특정 이런 지방공사 같은 특정인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뒤에 가보시면 이제 위탁을 할 때 공공설 건설 같은 업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한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위탁받아서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 것은 앞에 거랑 동일하게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면적,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앞에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산정하는 겁니다. 제외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렇게 뭐 개발계획 같은 걸 수립하거나 환지 방식에서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이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이렇게 받을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외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우리 금방 본 거죠.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착수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요거 4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시행자에서 하나 개정된 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공공시행자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공공시행자 4명이 있고 민간시행자가 이렇게 또 8명이 있는데 개정된 게 뭐냐면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여기 이거 바뀐 게 없고 요 공공기관이 그동안은 6개였는데 7개로 추가됐습니다. 자, 2025년 1월 31일부터 여기 한국공항공사가 추가돼가지고 이 공항 근처에 주변에 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공항공사도 할 수 있게 추가됐습니다. 과거에는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하고 매입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6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2025년 1월 30일부터 공항공사 추가됐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부 출연기관에 국가철도공단 역세권만 하는 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만 사업하는 정부 출연기관 같은 공기업이 있고 공공기관도 있죠. 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둘 다 이게 국가 공기업입니다. 자, 지방공사도 있네요. 그 밖에 토지소유자에 설립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할 수 있다. 그 밖에 나머지 뭐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들, 주택법상 건설회사 개념인 등록사업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 같은 것들. 자, 공동 출자법인,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출자한 법인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민간 시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행자 변경 사유를 봤었죠? 아까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2년 대 공사 착수하면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고요. 자, 위탁 업무 아까 있었죠? 자, 항만, 철도, 도로, 공원 같은 공공설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한테 위탁할 수 있고 기초조사나 토지 매수 손실 보상 같은 업무도 사업 시행자가 하다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이런 지방공사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 파란색 업무, 공공설 사업 업무는 위탁받는 사람 중에 국가가 들어가 있고
기초우사나 토지 매수, 손실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사람들의 국가가 빠져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두 가지가 있네요. 공공시설 사업도 있고 손실보상, 토지 매수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여기 국가가 들어가 있고 국가가 빠져있다는 사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자,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지 저당권자는 조합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 임원 될 수 있다. 틀렸죠? 자, 조합에 임원하려면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하려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조합원으로 금고의상.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금고의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임원 자격 상실입니다. 조합원은 금고의상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건 임원입니다. 임원. 금고의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교도소에 갇혀도 나중에 동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임원입니다. 임원. 그래서 보시면 임원으로 된 자가 금고의상 형을 선고받고 자, 그 사유가 발생이 되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고요. 자, 4번 조합원은 자, 보유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이 아니라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죠. 자, 조합원은 자, 조합 정관에 따라서 부가금 같은 것들을 내야 되는데 이걸 체납을 하면 이 조합이 신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수료를 이제 100분의 4를 지급을 또 해줘야 되고요. 자, 정답은 우리 5번으로 봐야 되겠죠. 5번. 자, 7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까 우리가 A타입에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 안에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점거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게 그 사업시행자가 들어왔는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6개월이 아니죠. 이거 아까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달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행자 부도 파산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됐을 때 실시계획 인가 취소도 마찬가지고 정답을 요거 3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1년하고 2년짜리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죠. 8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자,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은 변경인가 사항이 아니라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고 뒤에 토지 소유자 정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 앞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4번. 금고의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이 안 되는 겁니다. 조합원은 이렇게 금고의상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안에 있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당연히 될 수 있고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이면 이게 100인입니다. 100인. 예를 든 거네요. 그러면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문이 조합원 수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에 10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의원회 둘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끔 보시면 수강생들이 이거 50인 이상이 원문인데 100인 그러면 이거 숫자가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100인이면 50명 이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100인의 조합원이 있다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이라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성년자 만약에 3살짜리나 뭐 4살짜리도 그 부모님이라든가 조부가 토지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내고요. 그럼 그 사람도 미성년자지만 3살짜리 아기도 조합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권한 행사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하겠죠.
우리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될 수 없다고 그러시면 틀리고요. 자, 2번. 조합원은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든 땅을 1000평, 1000평 가진 사람이든 표는 한 표씩 행사하는데 다만 공유 토지일 때는 공유자별 의결권을 주면 안 되죠. 땅 이렇게 100평을 5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만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필지당 한 표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필지를 5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공유자를 한 명을 뽑아서 그에게만 의결권이 있는 것이니까 2번 틀렸습니다. 3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이 또 나왔네요. 앞에가 3분의 2. 얘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중간에 와자를 연결하시고, 그래서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요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것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자, 동의했으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을 때, 철회가 가능하죠. 그러면 동의자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조합 설립인가 할 때 앞에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요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동의한 사람이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자 산정에서 제외가 돼야죠. 자, 5번도 틀렸고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10번 문제가 이게 대행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에서 공적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리 공공주체들이 있었죠. 우리 아까 보시면 우리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같은 국가나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사업 주체는 어떤 특정한 업무 4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뭐가 있냐면 실시설계,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토지 분양 업무 모두 다 이게 대행사항입니다. 정답이 이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행은 공공사업 시행자만, 국가나 지자체 1번 시행자, 공공기관 2번 시행자, 아까 시행자 번호 중에서 3번 시행자 정보 출연기관, 4번 시행자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 주체만 어떤 4가지 업무에 대해서 실시설계, 부지조성, 기반시설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에 대해서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이게 건설업자입니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같은 사람들한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주어가 민간 시행자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공공주체만 요 4가지 업무에 대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 시험 문제가 또 뒤에 가서 두세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요 대행이라는 규정하고 아까 위탁 규정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 하시고요. 자, 강의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그 중요공지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밴드 가입이 귀찮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메일로 이렇게 5가지 자료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래 우리 학원에서는 다 이게 책자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책 같은 거 구입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파일 형태로 받아서 핸드폰이라든가 물론 뭐 탭 같은 데서 한번 보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책 주문하시면 제가 책 교재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우리 핸드폰 상에서 저장하셔가지고 보셔도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다 공기계폰 하나씩 다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핸드폰에 저장하면서 이렇게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책 구입 안 하시고도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는 사업시행자 지정 2번째 파트로서 또 한 10명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